안녕하십니까. 휴먼 닥터 최현호입니다. 오늘 주제는요. 주기성 구토예요. 주기성 구토? 이게 뭐지? 주기적으로 토하는 건가? 네, 맞습니다. 주기성 구토라는 병명이 붙은 기능성 장장의 한 질병이 되는데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기성 구토는 어떤 현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른이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. 아기 때만 주로 나타나고요. 특히 저희의 경험으로는 한 20살 정도가 지나가면서 대부분 사라지는 어떤 현상, 증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주기성 구토라는 게 정의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. 구토를 시작을 하는데 힘들게 합니다. 거의 하루 종일 구토를 하고 심하면 일주일, 2주일도 넘게 구토를 하다가 딱 사라져 버려요. 그러고는 정상인이 됩니다. 그리고 정상 시기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길게는 1년도 가는 거예요. 쭉 가다가 다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토가 시작이 되면서 또 옛날과 똑같이 며칠이고 토하고 드러눕고 탈수가 되니까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잖아요. 수액 치료도 받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그다지 도움은 못 받고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가다가 또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는 거죠. 제가 오래전에 구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. 만성 구토의 원인은 3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 원인이 오랫동안 구토할 때는 위장관에 병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이게 정상이 되면 두 번째로는 뇌, 그렇죠? 신경계 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것도 정상일 경우에는 세 번째가 심리적인 원인, 시민성 원인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3가지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세 번째예요.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아이들이 만성적으로 구토를 해요. 결국 그 아이들한테 검사를 하면 대부분 정상이 나오는 거죠. 병이 없는 거죠. 주기성 구토도 진단 내릴 때는 뇌도 검사해야 되고요. 장기뿐만 아니라 신경계, 그다음에 어떤 대사성 질환부터 해서 다 검사했을 때 정상이어야지만 주기성 구토라는 어떤 질병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. 참 특이하죠? 몸이 정상인데 주기성 구토라는 질병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. 병이 아닌데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? 그리고 왜 20살이 넘어가면 대부분 이게 사라질까? 주기성 구토의 시작 포인트가 있습니다. 방아쇠 아시죠? 우리가 트리거링이라 그러는데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 그때부터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치료가 뭐예요? 이 방아쇠가 당겨지기 전에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? 맞아요. 방아쇠가 당겨진 다음에 토하는데 거기다가 약을 쓴다고 그게 듣지가 않는 거예요.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걸로는 돼 있어요. 예방적으로 치료가 되나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이 트리거링이 되는 그 상황을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은요, 구역질 또는 구토에 대한 과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. 소화기 증상이죠. 이 먹는 거에 관련된 거라서 아주 먹는데 예민했거나 냄새를 잘 맡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예민함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이 주기성 구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예민한 사람들은 냄새를 참 잘 맡아요. 특히 밥 먹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벌써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냄새를 먼 거리에서부터 벌써 맡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죠. 그게 가능하냐고요? 가능합니다. 어릴 때는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.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. 20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처음에 아프리카 초원을 다니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는 직립보행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때 우리도 똑같은 다른 동물처럼 냄새를 잘 맡아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했을 확률이 높아요. 즉 후각신경이 많이 발달돼 있던 우리 조상들이었을 텐데 직립보행을 하고 시각이 발달되면서 점점 후각은 퇴화하게 되는 거죠. 그 후각뇌라는 게 이 코 뒤에 있거든요. 이 코 뒤에 바로 연결되는 부위가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. 이 변연계가 뭐냐면 우리 몸의 기억이라든가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이런 정서적인 면을 관장하는 뇌 기관인데요. 후각이 퇴화되다 보니까 바로 붙은 이 변연계가 인간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. 옛날에는 대부분 후각뇌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후각뇌가 줄어들면서 변연계가 커지는데 편도체라고 하는 두려움의 뇌 그리고 해마라고 하는 기억의 뇌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데 이 두려움과 기억이 합쳐지면서 후각을 많이 느끼게 돼 있는 거죠. 세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. 즉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
특히 나쁜 기억에 있어서 냄새와 연결된 기억이 꽤 많고요. 프랑스의 대문호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. 유명한 대표작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마르셀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으면서 과거 어려서의 기억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. 즉 내가 과거를 생각할 때 냄새와 연결된 과거가 아주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도 이 이야기를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릅니다. 주기성 구토 있는 아이들은 그 냄새도 아주 예민하게 잘 맡는 거죠. 방아쇠가 어떻게 당겨지냐면 어떤 냄새 또는 어떤 두려움 또는 나의 소화기 증상 뭐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 불안함이 내 구토 반응을, 구역 반응을 자극을 했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주기성 구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불안해지는 원인이 있는데 그 불안해지는 원인이 예민한 데서 오는 것이고 대부분 이 아이의 문제보다는 이 아이가 겪었던 과거의 여러 일들이 기억에 남아서 결국은 어느 날 딱 터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아이가 토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대표적인 게 입 짧은 아이들, 먹기 싫어하는데 그거를 계속 먹으라고 강요했다거나 이 아이가 뭐를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자꾸 보호를 함으로써 아이의 경험을 빼앗아 버린 거죠. 그럼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서 자기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불안해지는 현상들, 이런 것들이 다 아이의 과거 기억과 결합이 되고 특히 냄새와도 결합이 되고 소화기 증상이랑 결합이 되면서 우리 두뇌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때 구토가 심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. 그걸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왜 20살이 넘으면 좋아지나요?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에요.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이 아이의 옛날의 그 기억들이 차차 사라지게 됩니다. 어떤 자기를 옥죄었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면 아이는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.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아이 문제보다는 주변의 어떤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주기성 구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곰곰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치료에 희망이 보이겠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, 어머니 아버님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